여기저기 전쟁 위기라. 무기 사서 쟁이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전 세계는요, 신냉전 시대를 엄청나게 빠르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은요, 우리도 침공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내지는 공포감이 굉장히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자 생존, 전쟁 무기 사서 러시아가 침공하면 막아야 되겠다, 중국이 침공하면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러시아의 침공, 중국의 침공 때문에 대만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그렇고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저기 위에 인도도 그렇고요, 전부 다 무기를 사서 쟁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과 동시에 폴란드도 그렇고요, 저 위에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각 나라가 전부 다 무기 사서 제대로 쟁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표로도 나옵니다.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을 보면 여러분 2014년에서 2023년까지를 쭉 비교를 해보면요, 와, 9년 사이에 세계 군사비 지출이 39.6%나 늘어났습니다. 1조 7,500억 달러가 2조 4,430억 달러, 무려 6,93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것도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그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0년인가요? 죄송합니다. 2022년 2월 24일에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늘어나는 거 보세요. 2020년에도 1조 9,92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2022년 2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2조 2,400억 달러. 2023년 작년에는 2조 4,430억 달러. 하나로 3,373조입니다. 난리도 아니죠. 그만큼 말입니다. 군사력 정강 내지는 군비 정강이 지금은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기를 사서 쟁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이 회원국들이 전년 대비해서 국방비 지출 증가율을 보면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3.7% 증가했습니다. 3.7%. 2017년에 5.9%, 2012년에는 마이너스 2.7%였거든요. 2024년 17.9%까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무기를 많이 사서 쟁이는 거죠. 폴란드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스웨덴도 그렇고요, 핀란드도 그렇고요. 지금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국방비를 증강시켜서 군비를 확충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빠르게 확충이 되고 있죠. 빠르게. 굉장히 폭등했습니다. 2024년에 17.9%니까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나토 회원국들 중에는요, GDP의 2% 이상 국방비로 지출하는 국가 수가 2013년만 하더라도 3나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3개 나라나 됩니다. 아마 앞으로 이거는 2%가 아니라 3% 이상으로 늘리는 그런 사태도 많이 벌어질 겁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전부 다 3% 이상 국방비로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지 미국이 안 지켜준다 이거예요. 앞으로 국방비 GDP 대비 3% 이상 투자하라. 안보 무임성차론 안 된다 이거죠. 무임성차는. 내라 이거예요. 내라. 아마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전쟁 무기 사서 쟁인다는 뜻이에요. 그 와중에 신난 나라는 있죠. 대한민국은 진짜 신났어요.
대한민국은 유럽에다가 무기를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팔고 있습니다. 뭐 당장 K2 전차만 하더라도 폴란드에 820대 계약을 했습니다. 예, 아마 동유럽 현지에서 실제로 생산해서 이게 폴란드에 납품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전 세계 전차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 독일의 레오파드가 우리 전차하고 같이 싸운다고 하지만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차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눈독 들이는 거예요. 가격은 절반이고 납기는 제대로 맞추니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전차를 사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 지금 잠수함까지도 지금 폴란드나 캐나다에 팔겠다는 거예요. 잠수함까지도. 장보고 3라는 잠수함 하나오션이 만드는데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기에다가 항공기도 팝니다. 슬로바키아나 불가리아에 수출을 추진 중인데 이게 KF-50 전투기거든요. 전투기입니다. KF-50 전투기. 이런 전투기가 예, 유럽의 상공을 가른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예, 각 나라들이 군비를 증강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K9 자주포는요. 말해 못합니까? K9 자주포는 예, 벌써 이집트가 많이 사갖고 갔고요. 베트남도 이걸 사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자주포도 좋습니다. 미사일은 또 어떻고요. 천궁부터 시작을 해서 미사일도 당장 사우디아라비아가 사갖고 가잖아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완전히 전쟁을 압도할 수 있는 킬체인을 갖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지금 각자 도생을 해야 되거든요. 안보는 각자 도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군비를 굉장히 많이 확충하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뭐 신났죠.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국내 기업의 방위산업 수주 잔액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117조 7,423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3년 새에 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0년만 하더라도 2020년만 하더라도요. 62조 8,468억 원이었거든요. 거의 배 늘었습니다. 3년 새에 87.3% 54조 8,955억 원. 아마 앞으로도 우리 방사는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뭐 중국이 유럽에 가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무기를 또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무기를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독일이나 예, 프랑스도 무기가 좋기는 좋지만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가성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유럽은 갖추려고 한다. 이 기회가 우리에겐 큰 기회다. 뭐 그런 생각도 들게 하죠. 아마 앞으로는요. 유럽의 각국들이 우리에게 아마 무기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 데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참 대한민국이 강하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제가 사야 된다. 그 말씀도 드렸던 겁니다. 물론 뭐 이게 여기에 만드는 예,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죠. 카이도 좋다. 또 하나오션도 좋다. 뭐 현대 로템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기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 네, 그런 곳이 좋겠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방위산업에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드립니다.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만큼 분석을 해보면 방위산업은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